요 임당동에는 또 토성이 있어요. 이 토성이 중심인데. 자, 여기 임당동 유적을 보면은 2세기 중엽에서 4세기 중엽까지는 목감명, 3세기에서 4세기까지는 주거지.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는 4세기에서 6세기까지 토성이 나타나고, 7세기 것도 있고. 근데 임당동 토성은 어떻게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남서쪽에는 임당동 고분군이 있고, 그 다음에 북동쪽에는 조영동 고분, 부정리 고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분을 중심해서 뺑 둘러서 고분들이 포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그 목강매에서 뭐가 나오냐? 경주 양식의 토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금동관인데 경주 양식의 출자 고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금동 신발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동관하고 금동 신발은 거의 A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도, 큰 칼, 뭐 허리띠 장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임당동 고분이에요. 이게 임당동 토성이에요. 요거.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임당동 7호분에서 나온 요 출자. 예. 여기 보세요. 요 사면문 한두 대도죠. 예.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방울이죠, 방울. 근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요거 은으로 만든 허리띠. 요거는 금귀걸이. 그러니까 거의 A급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의 그 신라가 이 지역을 먹고서 이제 이렇게 하사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달벌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우리가 달구벌 그래요. 대구를 달벌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빌딩이 들어서 버렸죠. 집들이 다 들었어요. 요게 언제냐? 일제시대에 발굴한 거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비산동 유적에서는 여기 보면 안테나식 세형동검인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 뒤에가 이렇게 더듬이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걸 안테나식 세형동검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요거네요, 요거. 요게 안테나식 세형동검이에요. 요게 나오죠. 여기도 나오죠. 안테나식 세형동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철창, 이것도 철창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호랑이형 요 버클, 예, 이렇게 여기서도 만천동, 평리동, 서변동 이 다 세형동검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청동 도끼도 나오고 서변동에, 신천동에는 동과 철창이죠, 창. 그 다음에 지산동 여기 쭉 보면 여기 철기 시대에는 어디나 복무동 유적, 신서동 유적에서 안테나식, 이건 동검이 아니고 철검이에요. 철검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평리동 유적에서는 방재경, 중국 거를 이렇게 본딴 건 철채비 뭐 이런 거란. 자, 보시면은 이게 신천동에서 나온 거예요. 창이죠? 예, 이거 간두령이고. 요거는 이제 동검이에요. 이 안테나식 동검. 요건 비산동에서 나온 거고, 만천동에서 나온 거고, 세용동, 예, 세용동검. 요거는 철검인데, 쇠칼인데, 이게 사과죠, 좀. 이렇게. 여기, 안테나식으로 돼 있고. 근데 요 부분은 또 동으로 돼 있어요. 요건 이제 쇠칼이죠. 쇠로 돼 있는 창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평리동에서 마구죠. 예, 마구. 그 다음에 요거는 고리거울. 요거는 이제 세용 동검, 창. 요거는 쇠로 돼 있죠. 쇠낫, 창. 이런. 요거는 이제 그 청동검. 여기는 팔달동에서 나온 거는 요건 다 쇠로 돼 있습니다. 창입니다. 요건 칼이고 한두 대도. 예. 이렇게 많은 유물들이 이 대구 지역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은 뭐 다 사라져 버렸죠. 이 대구 지역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촉있게 뭐냐? 예, 월성동 유적입니다. 이거는 언제냐? BC 2세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까지 마한에서 나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묘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목간묘예요. 목간묘. 거기는 아니거든요. 마한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유물도 좀 틀립니다. 여기서 쭉 삼각형 점토대 톡이라든가 이런 팔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초기 철기에서 원삼국 시대에 이 목간묘한테 때로 나타나요. 때로.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뭐라 했어요? 그 관을 통나무를 파서 한 것도 있고 판재를 이렇게 조립해서 만든 것도 있고 이 두 개 다 나와요. 예. 그리고 무문토기도 나오지만은 여기 보면은 삼각형 점토대 토기, 원형 점토대 토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와질 토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연질 토기. 그래서 그전에는 청동기 시대는 뭐예요? 무문토기잖아요. 이제 무문토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형태의 와질토기가 등장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용동검 아까 설명드렸죠? 철기가 또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시기가 언제냐? BC 2세기 말에서 AD 2세기 전엽이다. 그러니까 이 대구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마한하고는 다른 형태의 중심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안, 그리고 이제 이 김해 지역은 변한,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정동 유적에서는 목간묘, BC 1세기에서 2세기 중반에 목간묘가 7기. 여기서 보면은 평리동, 만천동, 비산동, 팔달동, 여기 24기인데, 여기 1세기 전반에서 1세기 후반의 목간묘. 가천동, 1세기 후반. 요 목간묘입니다. 동래동, 1세기에서 2세기경, 목간묘.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복무동 토성은 둘레 400의 포곡식인데, 여기서 이제 이 와질토기가 나타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달성 토성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구에 가면은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달성입니다. 달성. 거기 뭐 놀이터도 있고 그런데 그 전체가 뭐냐면 토성이에요. 토성. 예, 그 안에서 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무문토기하고 와질토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 달성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고대 국가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언제냐면 1세기부터 해서. 그래서 2세기는 고대 국가 체제가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달성이거든요. 요게 달성. 요게 시대에 따라서 BC 300년, BC 4세기죠. 이런 것들이, 유적들이, 요게 이제 금호강입니다. 요게 금호강이고, 요게 낙동강이에요. 이렇게 놨다가 BC 230년, 요거 틀렸네요. 230년에서 BC 100년. 이렇게 되면은 요런 유적들이 또 나타나요. 그러다가 BC 100년이 되면 뭐가 나타나냐? 달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1세기, 한 100년 가까이 2세기죠. 이렇게 되면 이 달성을 중심으로 해서 유적들이 쫙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니까 이 유적의 분포들을 보면은 그 대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봉구 씨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은 달성동에 있죠. 중구 달성동에 있는데 흙과 돌로 쌓여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돼 있고 군데군데 돌들이 쭉 있죠. 예. 이렇게 그 전체 둘레가 이 전체가 이거 다 유원지입니다. 이 전체가 다 뭐냐? 1.3km입니다. 평산성이에요. 여기 산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약간 올라온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주의 월성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초기 도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 바로 이제 달벌국의
수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게 이제 BC 1세기경 것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달성 서씨 그 비석도 있고 그래요. 그게 달성 서씨의 본향이 거기에요. 자, 요게 달성입니다. 그리고 달성 고분군을 일제시대에 발굴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지금 달성 고분군의 분포 지역이 어디냐. 비산동 3, 4동. 비산. 내동 2, 3동. 평리 2동.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달성 고분군이 분포되어 있는. 그러면은 지름이 10에서 30 정도. 이제 이게 4세기입니다. 4세기. 4세기 때 조성된 건데 몇 기가 있었냐? 87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없죠. 다 없어졌어요. 비산동 37호분에서 뭐가 나오냐? 금동관. 이게 나왔어요. 금기거리, 은제 허리띠, 환두대도, 제갈.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게 다 뭐냐면 신라 양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35호분을 비롯해서 5개 무덤에는 많이 나왔는데 이게 언제냐면 AD 5세기에서 6세기. 지금 여기 뭐라 했어요? 초기에 조성된 게 언제예요? 4세기잖아요. 이건 이제 그거보다 후대죠. 예. 그래서 그 분포도를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달성이에요. 달성공원. 요 밑으로 쫙 깔려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 큰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조그만 무덤들이 쭉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꽤 많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달벌국입니다. 달벌국. 예. 자, 그러면은 이 대구의 중심 고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달성 고분인데 달성 고분 중에서도 어디냐? 비산동 고분입니다. 여기가 가장 중심부. 그래서 비산동 51호분 같은 경우는 5세기 중엽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나냐? 여기 그 성산동 고분군하고 비슷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경주양식이죠. 경주양식계 나온다. 5세기 후엽에 해당되는 건 비산동 37호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성산고분군하고 상통해요. 그러니까 성산가야 쪽이죠. 이것도 다시 뭐냐면 신라 쪽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금공품이라든가 마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신라 양식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형 판석 석조 석곽을 만들 때 큰 판석을 향해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었다. 이것도 성산고분하고 똑같아요. 이런 걸 볼 때 그 신라의 영향권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비산동 37호분. 요게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발굴할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죠. 굉장히 크죠. 예. 거기서 나온 이게 은제 허리띠. 경주 거하고 똑같죠. 이게 환두대도. 이게 사면문이에요. 이거 은제입니다. 금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은제. 한 급 밑에입니다. 이건 금기거리. 예, 이런 거. 자, 우리가 보면은, 지금 대구의 그 중심 고분, 달성 고분에 그 중심되는 것을 보면 5세기 중엽에서 후엽이거든. 그러면은 요거를 보면은 적어도 4세기 중엽에서 말엽 사이, 요 사이에 신라에게 먹혔다. 어디가? 대구 지역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직접 지배는 언제 이루어지냐? 간접 지배로 했다가 직접 지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역. 요때 대구가 완전히 신라의 그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되는. 그전에는 이제 간접 지배로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4세기 말역까지는 이렇게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달성고분 이외에도 꽤 많은 고분들이 있습니다. 불로동 고분, 구암동 고분, 성산리 고분. 이 중에서도 특히 이 불로동 고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가 가장 커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써요. 그러니까 가야 형태의 그러한 배치 구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달성은 이제 서쪽이잖아요.
낙동강변이죠. 그쪽에서 나타나는 화원의 성산고분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산리고분, 죽곡류, 요런 지역은 거기에 쫙 배치되는데, 낙동강변에, 그거는 대가야를 막기 위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삼국사기 첨예왕 15년, 261년에 보면 달벌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 거를 볼 때, 아, 대구 지역을 이렇게 장악했다는 것이 이제 기록상으로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 제사조에도 이 신라에는 5군데 전국, 신라 전국입니다. 뭐 전국이래 봐야 조그맣지만 그 신라 5개의 산에 제사를 드려요. 그 중에 하나가 중앙에 제사 드리는 산이 팔공산이에요. 근데 팔공산은 원래 이름이 팔공산이 아닙니다. 공산이었어요. 그 팔자를 왜 붙였느냐? 고려 왕건이가 여기서 8명의 신하를 잃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신순겸이죠. 신순겸이 고려 왕건의 후백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왕건이 이제 죽을까봐 옷을 바꿔 입어요. 갑옷을. 그랬고 신순겸이 뭐냐면 내가 왕건이다. 그래갖고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데, 그래서 지금 춘천에 그 평산시 시조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붙여서 거기다가 묻었다 그래요. 그리고 제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평산시치가 그래서 센 겁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공산의 이름을 팔자를 붙여서 팔공산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왕건이가 그 포위됐던 지역이 어디냐면 은혜사입니다. 은혜사. 은혜사가 그 센터예요. 거기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사의 옷을 입고 변장해서 그 산길로 해서 튀어서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신순겸 때문에. 그리고 8명의 신하를 잃게 됐다. 이렇게. 자, 요게 문산리 고분이에요. 낙동강변. 거기서 나온 신라 양식의 금동관 출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달성 지역의 그 금동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산리 고분, 아까 금방 보셨죠? 요겁니다. 네, 출자요. 그 다음에 또 요게 이제 언제냐면 5세기 중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죽곡리 고분군이 있습니다. 요건 다사읍,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이것도 다사읍입니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그 5세기 이건 후엽이에요. 이건 중엽이고. 여기서도 뭐가 냐 출자형이 나와요. 어떻게 생겼냐? 자, 요겁니다. 지금 지역이 어디냐? 요거예요. 요게 금호강이 쭉 흘러서 요게 낙동강이거든요. 요 만나는 딱 그 지점이에요. 여기에 있는 산에다가 쌓은 겁니다. 요게 죽곡리예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신라 양식이죠. 금동관.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신라 쪽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이동하면 여기에 딱 오잖아요. 여기 딱 오는 거예요. 여기 쉬었다가 배 타고 낙동강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천동, 수성구 가천동 168호분에서도 똑같은 형태가 나요. 이건 언제냐면 6세기 중엽이에요. 그 다음에 북부의 구암리 고분군, 요건 이제 5세기 분. 요거는 금이 아니고 은으로 만든 은제 관식하고 음제 대궁구, 요 허리띠,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한번 보십시오. 구암동에서 나온, 이거 은으로 만든 거죠. 요거는 가천동에서 나온 거. 요 출자요. 요 금기거리. 요런 것들이 왜 나오느냐. 그 지역이 대가야를 막기 위한 낙동강변 방어체제 중에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라가 어떻게 그 대가야하고 그 금호강 유역을 어떻게 정복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간접 지배하다가 직접 지배를 바꾸었고, 성산가야도 마찬가지고, 왜? 대가야를 막기 위해서 그러한 강화책을 썼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출자형 금동관을 이렇게 내려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에 대해서
이쪽 이제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호강 유역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를 고대사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가보면 그런 거 보면 한강은 엄청난 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죠. 금호강은 조그매요. 예. 그래서 대구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는 그 큰 강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